네, 오목공원 프로젝트 시작을 하면서 참 오목공원을 많이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참 잘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거기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서 뭐 공차기를 하기도 하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아침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참 알차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잘 이용되고 있는 공원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 주어진 예산 내에 잘 고쳤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목공원은 지금 현재 세 개의 다른 높이에서 복작복작 아주 묘하게 재미있는 공원입니다. 지금도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는 공원이고요. 그런 공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 나온 이런 표식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공원의 제일 높은 곳에 공원 테라스를 큼직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평지에 고리처럼 생긴 광장을 펼쳤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쁜 점처럼 생긴 정원을 그 공원의 중심에 콕 찍었습니다. 오목공원은 목동의 중심 중의 중심에 위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도시와 거리에서는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백화점, 학교 학원과 방송국, 카페거리 등 그 동네 사람들로 공원은 아주 붐비는 데다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 방문객들도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근린 공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중심 공원이기도 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오목공원을 고층 빌딩 숲 가운데로 내려다 보면은 한눈에 쏙 들어오는 공원이기도 해서 더욱 상징적이고 특별한 공원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지만 강한 공원, 지역의 인상적인 대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공원과 더불어 일상을 풍부하게 껴안은 공원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방송국, 주상복합, 쇼핑객 학생들, 근무자 등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쉼없이 드나들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원의 매일매일의 니즈가 꽤 다채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인근 보도권에서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공원의 역할을 오목공원이 꽤 잘 대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의 공간 점유도 실제로 저희가 여러 번 갔었는데 꽤 높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밖에 요즘 사람들의 관심과 화두이기도 한 집과 일터의 중간지대, 즉 다시 말해서 제3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큰 잠재력 중의 하나로 보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근거리 도보권의 이런 탁월한 접근성만 보더라도 오목공원은 도시의 일상성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아이코닉하고 다이어리 같은 상징과 일상의 공원을 기존의 공원 구조에 담아보았습니다. 백지 상태였던 일반 개발지구의 공원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시간이 만들어낸 풍성한 숲과 돌담들, 그리고 연보랏빛 등나무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관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으로 특별히 기존 공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 개의 층위가 다른 3단형의 땅의 구조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아랫단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사람들의 이동, 그리고 외곽 쪽으로 약간 나지막한 언덕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마치 이 야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 공원의 이 언덕 경계에서 펼쳐졌고요. 그 공원 둔덕을 마치 산처럼 알차게 이용하는 모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공원의 제일 높은 층의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빠른 이동이나 활동이 빈번한 넓은 평지인 메인 레벨인 중간층인데요.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가끔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랫단인데요. 우물같이 생긴 땅이었고 고요하게 그리고 꽤나 넓게 텅 빈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층의 세계 공간이 흥미롭게 어우러져가지고 관계를 맺고 결국은 특별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공원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중심 키워드 전략을 가지고 저희 리모델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도시와 힘있게 소통하는 연결 고리이자 공원의 대문 같은 언덕 테라스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길처럼 보이기만 했던 공간은 활력의 장소이자 에너지의 장소, 그리고 자유 광장이 되는 액티브 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원의 중심부에는 잃어버린 도시의 감성성을 더하고자 식물 황타지의 낭만 정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세 개의 다른 언어하고 세 개의 다른 풍경이 세 개의 다른 층에서 묘하게 소통을 하는 저희는 그런 공원을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목공원을 이제 주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살펴보면은 먼저 국회대로와 혁신밸리로 강하게 연결되는 이제 링크 공원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앞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공헌을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상업지 중심의 다양한 용도를 소용하는 포용공원이고 삭막한 이런 도시의 감성을 채워가는 감성공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원의 평면 배치인데요. 먼저 공원 외곽부에 이런 서측 국회대로와 쪽으로 얼굴 내민 테라스가 있고요. 동쪽 혁신밸리 쪽으로 건축물과 붙어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원의 얼굴이자 대표를 할 수 있는 힐 테라스고요. 그리고 활력의 광장인 액티브 링이 이렇게 크게 저희는 반지처럼 고리형 광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활동, 가장 많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고요. 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이 위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정중앙에는 기존의 벽천의 구조를 재활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이런 초크포로 저희가 약간 낭만 폭포를 계획을 했고요. 더불어서 정점에 로맨틱 가든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던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공원의 얼굴이자 브랜드로서 인식될 수 있는 테라스가 도시와 함께 소통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공원 이렇게 서로 이런 시선을 교환하면서 공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링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나 넓게 이제 광장이 조성이 되는데요. 예전에 기존에 이제 좀 빠르게 빠르게 이동했던 길들이 조금 더 광장 형태로 넓게 포진되면서 전체적으로 공원에 활력을 더 주고자 의도를 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장 공원의 이런 감성성을 더 불어넣고자 하는 이런 정원을 설치를 했고요. 이 정원은 이제 추후에 작가들과 함께, 정원 작가들, 시민과 함께 이런 소통하면서 정원을 더 가까워 나가는 이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첫 번째 힐테라스의 조감인데요. 이런 닫힌 공원을 여는 특별한 장치로서 공원에 두 개의 테라스를 삽입했습니다. 하나는 언덕부에 또 하나는 공원 건축물에 연결했고요. 국회대로 공원과 혁신밸리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리에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보일 뿐 아니라 도시에서 공원, 공원에서 공원으로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테라스들은 때로는 숲속에서 즐기는 이런 노천 카페로 이용되고요. 도시하고 공원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전망 포인트로서도 매력적인 곳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거리에서 봤을 때 살짝 튼 각도와 앞에 이런 브랜드로서 여겨지는 로고들이 오목공원을 좀 더 특별한 이런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거리로 저희가 생각이 됐고요. 참 다재다능하게 그런 역할을 변신할 수 있는 힐테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링인데요. 이제 도시의 문화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놀이, 운동, 공연 등 다양한 동적 에너지를 남아있는 광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좀 기존의 길로서만 이용되던 단조롭고 존재감 없던 공간을 과감하게 마당으로 이제 통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부족한 나무를 더 심고 기존의 수목들을 유지하면서 그런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실 법한 게 이런 패턴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투스 콘크리트인데요.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도입해가지고 가장 흔하지만 가장 이런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문양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 보수를 하면서 안료를 바꿔가면서 이런 공원의 색깔을 회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다른 컬러들이 조금 더 합쳐지고 조합되면서 다양한 공원의 얼굴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 장치로서 공원의 감성성을 불어넣는 보타닉 가든인데요. 기존에 이제 아주 넓게 시멘트 블럭 포장뿐이던 텅 빈 광장을 다 걷어내고 맨땅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쇠석을 밟으면서 돌, 바위, 물소리 이런 꽃들이 가득한 정원을 계획을 했고요. 정원작과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인근 학교의 이런 어린이들까지 이런 교육의 장으로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성공원에서 무엇보다 좀 자주 느꼈던 게 바로 공원의 감성성인데요. 이런 공원의 중심에 가장 감성적인 그 정원을 담음으로써 좀 이런 감성성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했습니다. 이제 좀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은 공원의 브랜드 노출에서부터 직장인들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하는 숲, 가변적인 운동 광장하고 순환하는 활동의 링들, 그리고 도시와 연결되는 돌출 테라스까지 저희가 상세한 의도와 좀 계획을 적어봤었고요. 슬쩍슬쩍 손 대고 고쳐보려는 노력의 산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게 작동하고 시민들에게 이용되는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오목공원을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장소가 이제 브랜드화 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좀 산물이고요. 이 작은 아이디어들이 결국 오목공원이 문화축의 중심이고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바로 느껴질 수 있는 따뜻한 브랜드 공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